트럼프 전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라스베이거스와 필라델피아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교내 총격 사건에 학부모들의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편의점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남성이 점원을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절반 가까이가 퇴직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령층 빈곤 사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 슈가의 단독 콘서트가 내일 LA에서 열리는 가운데 팬들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 밤샘 노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첫 소식입니다. 27년 전 성폭력이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재판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사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의 성폭행 혐의는 기각했지만 성추행은 사실이었고 여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27년 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에서 패션 잡지 칼럼니스트 진 캐럴을 성폭행한 혐의로 민사재판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뉴욕 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 시각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 6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기각했지만 트럼프가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트럼프는 진 캐럴에 대해 거짓말쟁이, 정신질환자라고 표현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배심원단은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She's a liar and she's a sick person in my opinion. Really sick. Something wrong with her. 배심원단은 성추행에 대해 200만 달러, 명예훼손과 관련해 270만 달러 등 트럼프에게 피해 보상 및 징벌적 배상금까지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물을 골라달라며 접근해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작년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가 50년 전 비행기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또 다른 피해 여성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현재까지 12명 이상의 여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트럼프는 늘 부인해왔다면서 이번 사건은 혐의가 입증된 첫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무차별 총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제는 라스베가스와 필라델피아 학교들에서 학생들이 총격을 가했고 잇따른 교내 총격 사건에 학부모들의 불안도 극심해지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대낮에 4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학교에 있던 아이들은 교실 책상으로 문을 막고 긴급히 몸을 숨겨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Some of them were crying, they were screaming, and everybody started calling their mom. When I noticed that it wasn't a joke is when the police had came in with their guns, and that's when I got super scared. Like my heart was beating super fast.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본토벨 중학교에서 18살 소년이 교내 보안 모니터에 총을 쏜 뒤 캠퍼스 인근에서 또 한 차례 교직원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With the incident that occurred this afternoon, both schools were immediately placed in a hard lockdown. That would be Von Tobel Middle School and Jeffers, which is actually in the vicinity of the school. With that, there's going to be a controlled release here at dismissal time for both schools in the area. 클라크 카운티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학 이후 학생들에게서만 26차례의 총이 발견됐고 이번 연도에만 이미 수백 개의 공격용 무기가 압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필라델피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7학년 남자아이가 교내 화장실에서 총을 쏘자 아이들이 모두 학교 밖으로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잇따르는 교내 총격 사건에 아이들이 학교를 배움의 공간이 아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장소가 됐다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일각에선 모든 학교에 금속 탐지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They learn either how to be violent or they're scared to death. Every day the police is around here. Every day. I'm taking mine out. 에듀케이션 위크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만 수백 건의 교내 총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까지 11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총기 사고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더 이상 학교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한편 루이지애나주에서는 한 남성이 숨바꼭질을 하던 아이들에게 총격을 가해 체포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스타크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고 이때 58세 데이비드 도일이 총을 쏴 14살 여자아이가 총에 맞았습니다. 당시 숨바꼭질을 하던 아이들이 도일의 집 근처에 숨었고 도일은 아이들의 그림자를 발견한 후 집에서 총기를 챙겨 도망가는 아이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용의자가 그림자를 보고 아이들인 줄 알았는지 아니면 도둑으로 착각하고 총격을 가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14살 소녀는 머리 뒤편에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도일은 가중폭행 4건과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등으로 보석금 30만 달러를 책정받은 뒤 기소된 상태입니다. 조용히 편의점 직원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수차례 질러 살해하려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감 중이었지만 정신장애 판명을 받고 얼마 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와 진열대에 상품을 정리하는 여성 점원의 등 뒤로 다가갑니다. 그리곤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다짜고짜 점원을 찌릅니다. 놀란 여성이 필사적으로 도망가다 넘어지자 이를 쫓아가 쓰러진 여성에게 다시 흉기를 휘두릅니다. She doesn't even know this is coming. All she can do is react, and she just starts fighting for her life. 점원의 목숨을 건 저항이 이어지고 비명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자 남성은 그제서야 칼부림을 멈추고 밖으로 도주합니다. 칼부림을 한 용의자는 29세 남성 마크 터커로 편의점 인근 도장으로 숨었지만 이를 포착한 도장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Someone really should be stepping in and making sure that he's not back on the streets. 등과 다리, 가슴 등 총 9차례나 흉기에 찔린 여성 점원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현재 1급 살인미수로 기소된 용의자는 과거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전과가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를 이유로 지난 1월 석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의 부실한 사후 관리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텍사스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뿌린 방귀 스프레이로 학생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며칠 동안 임시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휴스턴 북쪽 지역의 캐니크릭 고등학교에서 소방대원들이 3일간 교내에서 발생한 심한 악취에 대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맨 처음 신고를 받은 당일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피시킨 뒤 건물 내부를 점검했지만 가스 누출 흔적이나 학교 내부에 대기질 등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조사에서 한 학생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부패된 방귀 스프레이를 가져온 뒤 장난을 쳤다고 고백했고 실제로 해당 제품은 고농축 악취 스프레이로 토사물과 대변과 같은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여러 학생이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계속되는 악취에도 불구하고 등교한 학생들 가운데 6명의 학생들은 냄새로 인한 심각한 두통과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결국 학교 측은 금요일까지 임시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절반 가까이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지난 2020년 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 가운데 퇴직연금 계좌를 가진 비율이 58%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대해 은퇴연금이 없는 퇴직자는 사회보장연금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보장연금의 금액은 실제 필요한 노후 자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베이비 부머 세대의 빈곤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가구 평균 생활비는 월 4,000달러가 넘지만 사회보장연금은 1,800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지만 고령자 빈곤율은 지난해 20년 만에 최고치인 10.3%에 달하면서 고령층 빈곤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부터 LA에서 열리는 BTS 슈가의 단독 콘서트를 보기 위해 팬들이 밤샘 노숙을 하며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슈가 단독 월드 투어가 열리는 LA 인근 잉글우드의 기아 포럼 건물 앞에는 팬들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 등 긴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앞좌석에 콘서트 티켓을 얻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기다리는 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I want to be as close to him as I can, you know, like it's like the dream. I feel like that's everybody's goal here. BTS 슈가의 단독 콘서트는 내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뉴저지주의 한 주택에서 운석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지붕을 뚫고 침실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호프힐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운석으로 추정되는 가로, 세로 4에서 6인치의 직사각형 모형 금속 물체가 뉴저지주의 한 가정집의 지붕을 뚫고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운석이 아버지의 침대 옆에 떨어졌지만 다행히 집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I did touch the thing because I just thought it was a random rock. I don't know. And it was warm. 전문가들은 이 물체가 매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볼 수 있는 헨리 해성과 관련된 유성 잔해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태양계가 시작된 이래로 이 물체가 40에서 50억 년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운석이 빠른 속도로 지구의 대기 속으로 떨어질 경우 마찰과 압력이 발생해 운석의 뜨거운 온도가 땅에 도달하면서 식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It's been running around in space all that time, and now it's come to Earth, and it fell right into their laps. But for it to actually strike a house, for people to be able to pick up, that's really unusual. It has happened very few times in history. 한편 경찰들은 물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 조사 중에 있으며 가족들은 전례 없는 일에 이 물체를 행운으로 여기고 복권을 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배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문 상품을 직접 수령하는 고객들에게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며칠 동안 불특정 다수의 유료 서비스 프라임 가입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25 이상 주문 시 홀푸드와 아마존 프레시 등의 지정한 곳에서 제품을 수령할 경우 $10를 할인해 준다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마존이 최근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대대적인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배송 비용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프라임 회원 연간 가입비를 $20 올린 $139로 인상했고 $150 미만의 식료품 주문에 대해서는 최대 $10의 배송비를 부과했습니다. 텍사스주에 폭풍이 강타하면서 한 명이 숨지고 일부 지역이 정전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당국은 어제 휴스턴과 사우스 파드레 아일랜드 등 일대에 시속 60마일의 강풍이 불면서 한 명이 숨지고 만여 가구의 전력 공급도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의 구체적인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를 덮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폭풍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복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는 지난 2월 강력한 겨울 폭풍이 강타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2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2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슬라믹 지하드 고위 사령관 등 모두 15명이 사망했는데 민간인들도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급차가 급하게 병원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9일 이른 저녁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대전차 유도미사일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사망자들이 미사일 공격을 준비 중이던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알자지라 방송은 이들이 무장단체와 관련 없는 민간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새벽에도 전투기 등 40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이슬라믹 지하드의 거점 등 가자지구 여러 곳을 공격했습니다. 방패와 화살로 명명된 이번 작전의 첫 번째 공습에서는 이슬라믹 지하드 고위 사령관 3명을 포함해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날 공습은 최근 이스라엘 감옥에서 86일간 단식 투쟁을 벌이던 이슬라믹 지하드 고위 인사 카데르 아드난이 숨진 후 불거진 양측 분쟁의 연장선입니다. 지난 2일 아드난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가 이스라엘 영토를 겨냥해 로켓 공격을 가했고 이스라엘군도 즉시 반격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누구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압도적인 힘으로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בעיצומה של מערכה ואנחנו ערוכים לכל אפשרות. אני מציע לאויבינו, אל תתעסקו איתנו.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슬라믹 지하드의 다우드 셰하브 대변인은 이스라엘은 언제 어디서든 보복을 기대해야 한다며 보복 공격을 암시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구소련이 독일 나치 정권의 항복을 받아낸 5월 9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전승절을 함께 기념했었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날을 기념하면서 유럽연합 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처음으로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상징 붉은 광장. 탱크, 미사일 등 다양한 군사 장비와 병력 만여 명이 동원된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나치 독일을 상대로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78주년 전승절 행사가 열린 겁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작전으로 지칭해왔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현 상황을 전쟁으로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Против нашей Родины вновь развязана настоящая война. Но мы дали отпор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терроризму, защитим и жителей Донбасса, обеспечим свою безопасность. 정상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독립국가 연합 정상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를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방위와 통합, 테러 제재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1차 제재안에 기존 제재 우회 방안에 대해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dvanced tech products or aircraft parts
that are going to third countries via Russia will no longer end up in the Kremlin's hands. 러시아는 이날 수도 키이우에 15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탄약 생산 지원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농심신 라면.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MBC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36.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는 독선적인 국정 운영으로 소통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6.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 평가는 절반이 넘는 59.5%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52.5%로 긍정평가가 높았고 광주 전라가 80%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세대별로도 응답이 갈렸는데 60대 이상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았고 50대 이하에선 부정적 평가가 높았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이하 연령층에서의 긍정평가는 19%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20대를 상대로 한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은 45.5%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1년 사이 젊은 세대층의 이탈이 부각됩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독선적인 국정 운영으로 소통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3.2%로 결단력 있는 국정 운영으로 추진력이 강하다는 33.8%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 전망도 부정적 응답이 52.6%로 여전히 절반을 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은 현재보다는 8.7%포인트 높은 44.8%로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이 36.8%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5%였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현지 시간 23일 한국에서 일본으로 파견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시찰단이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안전성을 평가하진 않는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한국 시찰단이 객관적 검증이나 안전성 평가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あくまで韓国側の理解を深めてもらうための対応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IAEA のレビューのように何かALPS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評価や確認を行うものではないと。 1년 전 대만 시찰단이 그랬던 것처럼 오염수 저장 상황, 방류 설비 공사 현황 등 도쿄전력이 안내하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말 그대로 보고 관찰만 하다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외무상도 시찰단의 목적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韓国国内における理解を深める観点からその安全性について韓国の方々の理解が深まることを期待をし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로선 대만에 이어 한국까지 오염수 방류에 앞서 주변국들의 시찰단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는 데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시찰단을 보낸 대만은 결국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고 더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시찰단의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정부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핵심 인물 라더견 대표를 한국 검찰이 전격 체포했습니다. 사태가 시작된 지 보름 만인데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삼천리, 한림지주, 다우데이터 등 8개 종목이 급락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한가가 이어지며 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폭락 시작 보름 만에 합동수사팀이 이 사태를 촉발시킨 것으로 지목된 투자자문사 라더견 대표를 체포했습니다. 라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 금융당국 신고 없이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넘겨받아 사실상 짜고 거래하며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골프 연습장이나 식당으로 위장해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사실상 제기된 의혹 전반이 체포영장에 담긴 셈입니다. 수사팀은 라 대표를 체포한 지 반나절 만에 투자 유치를 맡았던 측근 변모 씨, 프로 골퍼 출신 안모 씨도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수사는 2단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 회장 일당이 주가를 띄운 과정, 키움증권 김익래 회장 등이 주식을 팔며 이어진 폭락 사태, 이렇게 2단계입니다. 다만 20여 명인 수사팀이 휴대전화 200여 대와 수년치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데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투자자 10명이 라 대표 일당을 고소한 데 이어 1,530억 원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 66명이 추가 고소에 나섰습니다. 가치 투자라고 속아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주가 조작에 이용이 됐고 신용 거래가 없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신용 거래가 있어서 피해를 본. 검찰이 출석 통보도 없이 라 대표를 전격 체포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도 예정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임란 칸 전 총리가 부패 혐의로 당국에 전격 체포됐는데요. 파키스탄 전역에서 지지자들이 대규모 폭력 시위를 벌이면서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돌을 던지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거리 곳곳에선 차량이 불타고 있습니다. 칸 전 총리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곳곳에서 지지자들의 시위가 잇따랐는데요. 현재까지 최소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급기야 당국은 인터넷 통신망을 차단했고 일부 학교엔 휴교령까지 내렸습니다. 구기 종목 크리켓 스타 출신인 칸 전 총리는 2018년부터 정권을 이끌다가 지난해 4월 경제 실패로 인해 의회에서 불신임돼 퇴출당했는데요. 재임 당시 외국 관리에게 고가 선물을 받아 은닉하는 등 부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업체가 유럽에서 판매하는 모짜렐라 치즈 포장지에 이탈리아의 명물 피사의 사탑 그림을 그려넣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치즈인데도 마치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치즈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포장지 겉면 피사의 사탑 옆으로는 베네치아 관광 명소 리알토 다리는 물론 곤돌라 그림도 새겨져 있습니다. 해당 사진에 이탈리아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의 한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치즈 포장지 사진을 올리면서 중국 업체가 이탈리아의 명물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비난했고요. 이탈리아 식품업계는 문제의 치즈가 원조를 모방한 가짜라고 강조했습니다. 소가 날뛰면서 고삐를 쥔 남성이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흥분한 소가 경기장 안을 누비자 놀란 선수들은 황급히 몸을 피하는데요. 프랑스 남부의 한 럭비 경기장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럭비 경기 시작 전에 구단주의 육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관중 앞에서 소 5마리가 행진을 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한 마리가 갑자기 통제를 잃고 그라운드로 난입한 겁니다. 일부 선수들은 광고판을 뛰어넘어 관중석으로 피해야 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골드만삭스 여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여성 직원들에게 남성 직원들과 똑같은 급여와 승진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소송에 참여한 여성들은 2,800여 명입니다. 이들은 업무 평가와 영업 기회도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는 6월 정식 재판을 앞두고 골드만삭스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기로 한 겁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오는 2025년까지 중간 간부 4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자국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외교관을 추방하기로 하자 중국도 캐나다 외교관 1명을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온 캐나다 의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는 보도 이후에 취해졌습니다. 이에 캐나다가 사찰 의혹을 받는 중국 외교관을 추방하기로 한 건데요. 중국도 덩달아 캐나다 외교관에게 13일까지 중국을 떠나라고 통보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식당 테라스로 느닷없이 차량 한 대가 돌진해 옵니다. 테이블이며 접이식 천막 등이 부서지면서 사람들이 있던 곳이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시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식당에 있던 3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요. 운전자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얼마 전 충남 태안에서 찍힌 중학생 학교 폭력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또 학폭으로 추정되는 잔혹한 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학생이 주저앉아 있는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움켜잡더니 사정없이 끌어당기는데요. 심지어 머리채를 잡고 크게 빙빙 돌기까지 합니다.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머리와 얼굴을 향해 수차례 발길질까지 하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때리더니 갑자기 미안하다며 피해 학생을 끌어안습니다. 일단 장소는 서울의 한 주차장이고 영상 속 인물들은 16살 학생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잔혹한 폭력 영상에 많은 누리꾼들이 영상을 끝까지 보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가해자들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거리 교차로 오른쪽으로 여러 대의 자전거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소속으로 보이는데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자전거들을 멈추지도 않고 휙휙 지나갑니다. 자세히 보면 보행자 신호등엔 분명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도 놀란 모습입니다. 파란불인데도 멈춰선 보행자들, 결국 자전거 행렬이 다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자전거 타는 건 좋지만 법규는 지키자라는 쓴소리가 쏟아졌는데요. 또 요즘 도로 위에 자전거가 많아진 만큼 자전거에도 번호판을 달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외식 물가에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게 참 부담이죠. 그런데 한 끼에 35만 원에 달하는 식당에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가의 한 프랑스 패션 브랜드가 런던 미슐랭 셰프와 손잡고 한국의 레스토랑을 열었는데요. 2달간 열리는 이 식당의 점심 식사는 한 사람당 25만 원, 저녁 식사는 35만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사전 예약이 5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중고거래 앱에선 5만 원의 웃돈이부터 거래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경험인 만큼 내 돈으로 소비하는 게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SNS에 과시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메뉴 같다는 누리꾼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비행기 한 대가 저공비행 묘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낮게 비행한다 싶더니 결국 비행기 오른쪽 날개가 땅바닥을 긁고 지나갑니다. 강한 흙먼지를 일으켰는데 다행히 비행기는 다시 균형을 잡고 날아오릅니다. 아르헨티나 비행 축제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관중들 앞에서 묘기를 부리던 경비행기 날개가 땅바닥에 닿으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현장에 있던 관중들은 이것도 일부러 기획된 쇼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데요. 결국 아르헨티나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모서리 그늘진 곳에 개 한 마리가 축 처진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요. 호주에서 이 반려견을 두고 한 달간 집을 비운 20대 부부에게 9,000달러, 우리 돈 1,19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호주는 반려견을 산책시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만큼 동물보호법이 강력한 걸로 유명한데요. 이들 부부는 개에게 물조차 놓고 가지 않아 이웃집에서 담 너머로 사료와 물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호주 법원은 벌금뿐 아니라 2년간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금지했고요. 90만 원의 병간호비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9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